자, 또 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역시 또 똑같았군요. 자,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안민석이 묻고 황교안이 답하는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성원 변호사님께 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계속 뜸보기 네.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네. 대답을 사실 안민석 의원이 저는 사실 국정 그 질문에서 저런 걸 해서 되는가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국회의원이 어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에 전념하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계속적인 질문이 안 오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측을 낳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계속 호기심을 갖다 일으키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의 답변은 네. 정말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제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송영길 의원도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질문 장면만 모아봤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대통령 선거를 총괄해야 될 권한 대행 자리에 있는 분이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다. 네. 네.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예.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계속 똑같은 질문을 18번인가 했었나요?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지쳐서 결국 포기하고 답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 의원들은 여러 명이니까 이 대정부 질문하는 의원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봐서 이 말실수를 좀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황교안 대행의 어떤 이 폭발력을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에서는 아직 이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지지층이 누군가를 선택할 텐데 네. 황 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것을 좀 두려워해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제 야당 취재하시니까 진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총리가 결정적으로 손 들고 난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그게 좀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취재한 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와 처음부터 함께한 어떻게 부역자 이미지가 있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네. 출마 선언을 하고 검증대에 올라오면 바로 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온다, 여권 후보로 나온다, 그럼 우리는 아마 아주 무난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자, 그러면요. 네. 여성원 변호사께 좀 궁금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까요? 혹시 한다면 이런 시점에, 안 한다면 이런 시점에 결심할 것 같아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야당에서는 네. 아주 반가워할 것 같아요. 나온다면은. 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외에 유승민 의원에 나오면 표가 갈라지니까. 네. 이건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고 황교안 총리 나오면 워낙 공격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아주 반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대통령 나온다면은. 네. 대통령 탄핵이 인용으로 결정되면 나오겠죠. 네. 그전에는 사실 나온다는 소리를 지금 계속 야당 의원들이 물어도 못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만약 가정을 해서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출마 선언할까요?
아니 우선 그 권한 대행 타이틀이 그날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탄핵되면 60일 동안 권한대행 계속 해야 되니까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직무대행은 계속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이 법 논리로 보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 결정이 되게 되면 네. 황 대행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지율이 30% 이상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주자가 30%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30%를 넘는 것은 2012년 대선에 직접 출마를 해서 1,4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선출직을 하지 않았던 황 대행이 10%를 넘어서 20%, 30%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한다라면 충분히 출마해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높은 지지율을 믿고 또 높은 지지율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믿고 출마를 결행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 대정부실을 보면 압박 질문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소속, 특히 이제 대통령에 참모를 했던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태극기 집회 민심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지지율이 참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야당은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를 물을 자격이 없다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네. 이유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야당에게 와서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부한 건 바로 야당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때 거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를 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나갈 거냐 말 거냐 빨리 말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왜 또 출마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렇게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렇게 네. 말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제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한테 질문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한 사람 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직함. 유일호 부총리는 이거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나 혹시 황교안 국무총리이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직함이 좀 많아질 것 같다네요. 묻고 답했습니다. 역시 소개합니다.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직함이 4개가 되는 거죠? 예, 되는데 저는 걱정이 네. 황교안 총리 명패도 그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 유일호 부총리 그 명패를 어떻게 만들지 네. 큰 도화지에다 쓸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가능성은요. 네. 긴 직함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출마를 결심하고 났을 때 그러면 이제 대선을 공정하게 60일 동안 관리해야 되는 관리 책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관리 책임자가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큰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대선 관리자, 관리자로서의 2달의 어떤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긴 직함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황 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